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늘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이겠습니까? 국가 국민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왜곡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주 죄송합니다. 아이고.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고맙다는 말, 또 설명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애로가 많았는데 제가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무시하고 저런 거 정치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충분히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나중에 소통을 해서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재외국민안전 대책단의 단장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도 있으셨습니다만 오늘 그에 관한 그야말로 백브리핑을 하실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일부 극우 세력들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쇼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교민 한 분이 쓴 페이스북에 글을 인용을 해서 아주 폄훼하고 갔다 온 정치쇼로 하고 사실 팩트를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 빼프에 임했습니다. 사실 동포분들이 쓴 페이스북 이런 걸 굳이 제가 응답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 했습니다. 국민은 어떤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답변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국민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어떤 생각이든.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일부 극우 유튜브라든가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팩트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했던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출한 3명의 젊은이들, 구출 용어가 좀 부적절하면 이번에 3명을 사실 젊은이들을 거기 범죄 소굴로부터 빼내왔는데 빼내오게 된 출발점은 우리 지역 남양주을에 있는 어머니의 절규 섞인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8월 15일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 한두 번 연락이 되다가 연락이 안 된다. 꼭 의원님 가셔서 찾아달라는 절규 섞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장으로서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찾아와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당시의 정보는 제한됐습니다. 단순히 프롬펫에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을 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저는 2년 전에 김진표 의장님을 모시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때 한인 회장이라든가 또 저희 고등학교 후배 또 사업가들 이런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정치권에 있는 일부들. 그래서 이번에는 알다시피 갑자기 가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 청년들을 범죄 소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아야 돼서 가자마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한 루트는 한인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인회에 우리 이런 젊은이들을 좀 찾아달라는 구명을 했고, 그 다음 대사관에 있는 우리 경찰 요원들을 통해서도 알리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인회와는 별도로 다른 또 저의 그 지인들을 통해서, 교포들을 통해서 확인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너무나 첫날 도착했던 15일 날 저녁에 16일 날은 첫날은 막막하더라고요. 그 정도 갖고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하고 계속 통화를 해서 어머니를 설득을 시켜서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했을 때 그 어머니하고 그 가족들 그리고 정모군의 친구가 그동안 접촉한 것들이 쭉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친구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모군이 도착을 해서 얼마 있다가 자기가 갇혀 있는 사무실에서 밖에 전경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이 있었고, 그 정보를 30층 건물인 그 건물이 30층인데 자기가 13층에 있다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글 지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프롬페성 사실 고층 빌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략적인 위치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그동안 제가 출장 준비하면서 가르쳐줬던 한인회장, 한인회 쪽으로 SOS를 했습니다. 30층 건물 이런 거 있고 구글 지도를 보니까 이러한 지역이 있다. 좀 찾아달라 했더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호텔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때가 17일 날 한 12시경이었습니다. 17일 날이 이틀 차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복귀 예정인데 13층까지 나오면은 찾을 수 있겠다 해서 여러 캄보디아 고위급 한 차관급 되는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소개받아서 그분이 사실은 상원 의원을 만나는 걸 주선을 하셨고 하루 전날까지 또 상원 주선이 안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선을 했고 그분이 저를 배석을 했는데 상원 부의장이나 상원 의원들과 가서 보니 대단히 친하고 실제로 신뢰가 갔습니다. 상원 부의장도 그 차관을 대단히 칭찬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위치가 대략적인 확인됐으니까 좀 빨리 와서 의논을 하자 해서 오후 2시경에 와서 다 불렀습니다. 전화로 안 되니까 대사관에 있는 우리 경찰 공무원과 캄보디아 차관급 그 다음에 저를 도왔던 고등학교 후배인 사업가 또 일부 이런 인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걸 상의를 했죠. 이 정도면 찾을 수 있겠냐 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캄보디아 고위급은 찾아보겠다라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항을 얘기했죠. 지금 교포 쪽에서도 한인회 쪽에서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다 위치를. 교포 측에서도 대단히 동포간 그 한인회에서도 노력을 해줬습니다. 위치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을 요청하고 그런 걸 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일부 정보를 줬죠. 대사관 쪽에서도 확인하는 노력을 있었고요. 또 여러 못했는데 캄보디아 그 측 차관 얘기는 뭐 지금부터는 단일화해야 된다. 대사관 쪽이든 한인회 쪽이든 그걸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그분은 한국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자기한테 오고 여러 루트를 거치다 보면 시간도 지나고 특히 그 정보가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은 도망갈 것이다. 숨으면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한테로 단일화를 해야 이것이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회 쪽에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운데 지금부터 단일화를 하겠다. 그 차관급 그분은 자기 신분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기 고위급과 하니까 좀 그거는 양해를 해달라. 그 인원을 신병을 확보하면 알려줄 테니까 그때부터 한인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예사관 경찰도 그날이 대단히 바쁜 날이었죠. 금요일 날 우리 전용기가 가서 64명을 소환해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대사관의 경찰 직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계속 내 옆에 있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가서 사항을 조치를 해야 돼서. 그러면은 대사관으로 가서 실제 하고 전화 대기하면서 서수하자라고 하고 일어나 해서 작전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4시 반쯤에 정확한 위치가 나왔습니다. 13호란 것까지 13.3호란 것을 우리 정모군의 친구 우리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정모군하고 접촉을 해봐라. 취업을 가고 싶은데 너 찾아가려면 어느 호실로 가면 되느냐 했더니 14.3호란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이 구체화됐고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와 동시간에 4시에 한인들하고 간담회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간담회는 1일차에 한 번 했는데 그때 한인회 회장 중심으로 한 간담회 갔더니 주로 임원단들이 왔습니다. 민주평통이든 뭐 여러 조직 있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일반 동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자는 일부 제의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하재해서 잡은 것이 공교롭게로 오후 4시였습니다. 작전 중이었죠. 그래서 작전할 때쯤 돼서 1시쯤 제가 캄보디아 차관 그분이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별도 일정이 있어서 간담회는 못 가겠다 하고 황명선 부단장을 단장 대리로 제가 명하면서 농담삼아 하세요 하고 나는 별도 임무를 하겠다고 했고 그 차관 얘기는 우리 국회의원한테조차도 계략적인 것만 얘기하지 누구와 어떤 루트로 협조한다는 작전에 대한 걸 좀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같이 갔던 의원에게도 별도 일등하고 여기서 이분들하고 나는 구출하는데 할 테니까 하라고 임무 분담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결론 얘기하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절차에 의하면 정상적인 신고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신고로 하면은 한 4일이나 5일 후에 경찰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수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수색은 한 3주 정도 후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 캄보디아 개념으로 하면은 한 3주 후에 수색 작전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대단히 조급했죠. 오늘 구출을 해야 되는 그 작전을 해야 되는 데서 다시 신신당부를 했죠.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날 만났던 상원 부의장 뭐 이런 데까지 다 다리를 다시 놓고 항기를 시켰습니다. 어제 오늘 당신들은 적극적으로 돕는 데 했는데 이것도 안 도우면 어떡하냐. 이걸 도와서 빨리 그 사람들을 빼내와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죠. 그래서 드디어 8시 반에 답이 왔습니다. 9시에 작전 개시다. 경찰을 투입하겠다라고. 그래서 9시에 경찰을 투입을 했는데 그때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하고 뒤에서 지켜볼 테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그 고위급 캄보디아 차관은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소통을 했고 근데 9시에 투입했는데 9시 10분에 불행한 소식이 왔습니다. 13층 13호에 가니까 없다는 겁니다. 거기가 보니까 건물 구조가 B동이었고 D자 구조였는데 똑같은 건물이 3동 있는데 A동, C동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국내에 전화해서 혹시 A동인지 C동인지 아느냐 하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경찰이 투입되면은 범죄 조직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촉박했죠. 그래서 다시 그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AC동 동시에 좀 수색을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다 도망갈 텐데. 그래서 SOS를 했고 거기선 적극적으로 2개조로 나누어서 동시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9시 20분에 좋은 소식이 왔어요. 정모군의 사진과 함께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2분 후에 한국인 2명을 더 있어서 확보했다라고 해서 작전이 1단계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많은
작전 개시되기 한 2시까지는 저희가 동포사회로부터도 계속 정보를 공유했고, 대사관 경찰 직원과도 공유하고, 또 저의 지인 루트를 공유를 했는데, 극도의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한인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제가 작전을 이쪽에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하도 바빠서 정보 공유를 못했고, 또 캄보디아 그 차관은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기를 원해서 작전 후에도 제대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그 누구와도 공유를 못하고, 대신 저녁에 국민께 알려야 되겠어 새벽에 제가 글을 써서 그 과정을 일부 국민께 알리는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페북 내용에 보면은 지금 당장 출동할 준비를 했다, 정보만 달라라고 했는데, 그 한국 쪽에서 시그널을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니 이들도 답답했고 나중에는 화까지 났다. 이것은 아마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쪽에서도 한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쪽 경찰한테 출동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최종 13동 13호 이런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때 이 정도로 진척이 된지는 몰랐고요. 사실은 겨우 이제 경찰에 신고한 정도로 알았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구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교민 간담회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거기 있는데, 안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 작전을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고요. 16일 날 1차 간담회는 제가 적극 가서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민 간담회 가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 못하고 별도 일정으로 갔다라고 하면 통보했던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왔으면 좋은데, 나중에는 제가 그날부터는 3명은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비서관 1명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가 아주 바빠서 그 이후의 작전에 대해서도 사실 동포사에 도와줬던 분들에게 설명을 못하고 한국을 온 것이 저희 불찰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외교관 직원이 자기는 어디 숨어 있는지 정보만 드릴 테니 저는 이 과정에서 빼주세요라고 거기 적혀 있던데, 빼주세요 이런 것 정보를 그분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몇 동 몇 호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그 정모군의 가족, 친구, 보좌진들이 확인을 정확히 했던 거고, 제 확인 작업이었고요. 여기서 정보를 드리겠다는 것은 거기에서 정보를 드리긴 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되는지 4일 후에 경찰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 수색이들하고 신병이 확보되면은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수사를 언제 하고, 면회는 이틀 후에 언제 하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자세한 저에게 정보를 줬고, 본인이 그때 저는 미안했으면 그날 아주 바쁜데 경찰을 오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캄보디아 차관도 대사관도 간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신병을 확보할 때. 그래서 그러면 본인도 바쁘다고 했고, 그럼 빨리 대사관에 가서 오늘 작전하는 거 있었잖아요. 64명 소환 작전 하시고, 제가 신병을 확보하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와서 그때부터 대사관 경찰이 신병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대신하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구출한 장군이 오히려 범죄자, 정군이 범죄자라는 주장도 일부는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제가 면담을 그 다음날 했거든요. 14시에 가서 면담할 때는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복귀하면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의 경찰 공무원과,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지만 거기도 보니까 부모들이 만약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면은 케어를 하더라고요. 음식도 사다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저를 도왔던 고등학교 후배 사업가에게 너가 부모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그분하고 그 다음 우리 외교관 직원, 외교관 같이 갔던 직원까지 같이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전화도 안 되고 사진을 못 찍게 했는데, 제가 가니까 그쪽 경찰 정보와 우리로 얘기한 국정원 쪽 고위 공무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더니 그 친구 3명에게 전화를 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 전화로
2명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엄마가 엄청나게 흐느꼈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한 분은 연락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건강도 확인했고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 대사관 우리 경찰과 함께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후견인 역할로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 후배 사학과에게 각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물과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을 한 3박스 여줬고, 뭐 먹고 싶냐 하니까 치킨이 먹고 싶다 해서 저녁에 그 사학과가 그 사식을 여줬다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복귀를 했고요. 어제 아침 7시 반에 복귀하고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 2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자세히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상태라든가 현재 상태, 앞으로 진행 요령, 그리고 부모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줬고 사실까지도 이어줬다. 그리고 대사관 경찰에게 인계를 해서 계속 케어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은 한 3, 4개월이 돼야 추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캄보디아 고위급에도 광고기 부탁드렸습니다. 조기 소환을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왜냐하면은 그 구치소나 이런 데가 경찰 여기가 저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안 가라는 데 가서 면담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안 가면 상당히 편한 곳인지 알았는데 가서 보니 우리로 얘기하면 농가 창고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악하다는 걸 느껴서 이거는 여기 오래 둬서는 안 되겠구나. 최대한 빨리 거기서부터 한국으로 소환해 와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제가 가서 확인했던 여러 고위 공무원들 캄보디아 측에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대사관에도 각별히 케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도 앞으로 제가 계속 그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그 페이스북에 쓴 분도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인사회에서 그런 거에 발벗고 나서줬고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빼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노력해 준 거에 감사하고, 단지 제가 좀 미안한 것은 도움 받을 때는 첫날, 둘째 날 열심히 했는데 작전 이후에 하도 바쁘고 그 다음에 하루가 남은 후에도 바빴습니다. 한국에서도 전화 오고 뭐 엄청 그렇죠. 혼자 준비하기에 지금 또 하면은 별명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소통을 해서 뒷이야기 자세한 이런 그럴지 못했던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못했던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우리 지역의 인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이런 걸 홍보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실 주불리 김병주 51만 유튜브인데도 일체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2번의 언론 보도자료, 상원 같은 거와 하원 같은 거, 공식적인 거, 동포 간담회만 언론 보도자료를 올렸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정리를 해서 우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서신 형식으로 첫날, 둘째 날 상하원 같은 거와 마지막 날에 구조했던 이 과정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서신형으로 새벽까지 작성을 해서 올렸고요. 사진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실 허리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그 한 명의 사진이 그대로 막 돌아다니고 문신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언론인 여러분 그거 꼭 빼주십시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목이 마르고 메이네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예,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그 간절한 진심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가 계신 동안에 수석 대변인인 저하고도 계속 이런 과정을 소통을 해왔고 그 진심
과정을 또 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전달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은 꼭 내려주세요. 어디 언론에 나 커뮤니티에 있는데